이제 2부 상호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질문과 응답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4분입니다. 질의응답은 답변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질문 순서는 답변자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후보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자는 최기훈 후보님입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 순서이고요. 그리고 최기훈 후보님 오른쪽에 계신 박종태 후보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기억을 되돌려보면 우리 대학에서 대학 차원에서의 대규모 사업은 HK 사업과 우리 최 후보님이 주도하신 스마트 워터 그리드 사업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이었고요. 폭넓은 네트워크와 물 분야의 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셨으며 많은 교수님들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HK 사업은 중국 학술원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학의 브랜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물과 IT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영역에 브랜드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아쉽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대학의 브랜드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박종태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까 200억이라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제 정부 돈 236억과 또 외부 돈 자금해서 한 312억 되는 거였었고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물 관리에 이제 처음 장을 여는 거였었는데 좀 아쉽게도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사업했는데 1년 조금 넘고 제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제가 임명을 받는 바람에 제 교대 다른 교수님께 이렇게 연결시켜드리고 해서 연결을 좀 못하긴 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국수자원공사 가서 그 사업단과 연결해서 파주시에 이제 그것들을 직접 적용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구성원들이 잘 아시지만 작년에 인천에 그 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붉은 수돗물 이렇게 해서 제가 인천광역시의 그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물 관리를 좀 바꾸는 것도 했었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1조 3천억을 투입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연결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결을 시켜서 참 이것들을 국내만 꼭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인천대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국외로 특별하게 아시아에는 물 문제를 겪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전초 기준을 좀 인천대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네팔에 올해부터 이제 1억 원의 예산이 서서 해외의 타당성 조사를 좀 시작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종태 교수님 그동안 부총장이 하시면서 많은 의견도 좀 하셨고 또 연구 부분에 많은 능력을 계시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자라든지 또 정보통신 이런 부분과 또 물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또 GCF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후변화 하는 쪽 이런 것이 같이 연결돼서 우리 학교에 하나의 큰 브랜드를 좀 잡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질문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박인호 후보님께서 최기훈 후보님께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돼서요. 첫 번째 거는 30초 정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4년간 구성원들 사이에 잃어버린 4년으로 회자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구성원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정책, 내실보다는 화려한 외양에 추진된 정책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총장이셨지만
구성원들의 이렇게 공감을 좀 많이 못 받았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인데 수도권 대학 중에 상대적으로 우리 대학의 취업률 순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후보님 공약에 보면 학생 취업 지원을 관련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취업률이나 이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 평판도 같은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 공약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대학의 본질은 학문을 연마하는 게 맞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취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학문을 연마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직장을 통해서 이제 그걸 또 달성하기도 하고 또 그걸 만족해 나가기 위해서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취업과 그런 학문 연마 두 가지가 이렇게 토끼가 같이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 그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내가 있는 학과가 과연 장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들어오는 그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내용을 그 어느 학문을 배울 때 기본 먼저 배우고 마지막 응용은 4학년 때 배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 학과에 오면 이런 것들을 합니다라고 현장을 먼저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도 저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입학에서부터 졸업 그리고 취업 후 다시 그 학교와 연결하는 것까지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결을 좀 한다 이렇게 공약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생교육원 같은데 우리 우수한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졸업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많은 기회를 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평생교육원 이런 같은 걸 통해서 그 재학생과 선배들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러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다라는 거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 같이 연결을 좀 하고 싶고 저는 이제 우리 학교가 학문 또 교육도 있지만 연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산학협력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도 주고 그리고 창업 같은 거를 제가 활성화해서 창업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내 기계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실패도 한번 해보고 그 경험을 자기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임경훈 후보님께서 최경 후보님께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 동부 쪽에서 굉장히 사업가들을 크게 하시던데 네. 거기 보니까 인천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거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야, 저거 하려면은 이 지역 정부나 지역 주민이나 상공업자들도 또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반대도 있고 할 텐데 이 양반들한테 모두 양해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전 연구가 얼마나 돼 있는지 아니면 또 구체적 스케줄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또 실현 가능성은 정말로 그걸 실현 가능성 한 몇 프로 정도로 보고 하시는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마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인천에 있는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지만 캠퍼스 라이프, 생활, 문화 이거를 즐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외국 학생들을 오랫동안 복수하기로 했는데 이 학생이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휴일날 어디 갔다 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는지 홍대 앞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라는 게 참 그렇게 알 수 있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 학교 주변에는 그럴 만한 게 없습니다. 마침 인천대 입구역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많은 저도 버스를 타러 가보면 굉장히 몇 분 거리
계단 몇 개고 몇 개가 막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제 추울 때나 더울 때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무비워크를 하면 빨리 올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도록 하고 제가 이런 계획들을 그렇게 하면 우리 그 학생들이 주변에 이제 문화도 즐기고 좀 학교를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럼 과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실현성이 있냐? 제가 이 동네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말씀 한번 드려봤고 또 마침 인천 그 경제 자유구역 청장님도 제가 이제 그 수학농사할 때 또 같이 관에 계셨던 분이라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려봤더니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 주셨고 특별하게 그 재정이 굉장히 문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천대 입구역이 앞으로 2025년 되면 GTX B 노선이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럼 연결되면 인천 사람이 서울은 잘 갑니다. 근데 서울 사람이 인천 오려면 당연히 GTX B 노선을 와가지고 자기가 뭐 인천 가서 볼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인천에 서울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 아니겠습니까? 또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 바로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고 대신 인천대 입구역에서부터 인천대까지는 제가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받을 돈 중에서 우리가 잘 못 받는다고 구성원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산학협력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3천억 원인데 그 중에서 사용을 좀 하면 좋겠고 대신 인천대 입구역, 인천대 사거리부터 바다까지 이거는 이미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워터프론트를 6천억 원을 들이고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음자로 만드는데 하나의 선을 더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송도 워터프론트도 장점이 있고요. 제가 설계를 한번 부탁을 했더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솔찬공원 있지 않습니까? 솔찬공원에 그 케이슨 24 거기가 1년에 100만 명이 오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연결해서 우리 학교에 우리 공연예술학과는 이런 데 연결해서 문화공원하고 그쪽으로 인천광역시나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결시킨다면 정말 그 지역이 인천대의 특화거리,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임경원 후보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임경원 후보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최기훈 후보님께서 먼저 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1분 정도 1분 정도. 네, 시간을 드릴까요? 네. 그동안 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임경환 후보님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또 이번 선거에 오셔서 우리 후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합동토론회 할 때 재물포 캠퍼스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해서 송도에게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그 금액 같은 것도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되게 이제 방식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또 하다 보면 인천대의 구성원들이 만약 한다면 사실은 그 개발하는 데는 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수익성 내는데 그 수익 낸다고 하고 또 손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현금도 필요하고 또 재물포보다는 사실 우리가 뭐 말일지 11공부하고 여기 뭐 또 유수지하고 산다 그러지만 사실 살 돈이 없거든요. 또 건물도 지었고 현실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니까 재물포를 그 조그만 땅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개발하면은 훨씬 더 개발업자도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지금 그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게 우리 저 학교에 뭐 토목도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거 개발 못 합니까? 이거 저 한 5천원 교수님께 제가 드리면 이거 한 5천원 개발 못 하세요? 이거 전문가들이 이거 주위에 저는 이거 찾으면은 그 땅도
제물포역 앞에 바로 있고 땅 자리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우선적으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학교 토목과의 교수님이나 또 교수님같이 굉장히 명망이 있고 이렇게 많은 또 있는 분들이 하시면은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요 문제는 우리 그 시랑 협의를 해갖고 시에서 이걸 학교 부지로 주는 땅인데 너희들이 이걸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걸 잘 협의를 해갖고 우리가 이런 11공부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좀 재정도 힘들고 하고 또 시에서 당장 우리한테 현금을 줄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걸 잘 좀 협의를 하는데 교수님 좀 저 갈 때 좀 같이 가셔갖고 많이 도와주시면은 아주 잘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저 교수님 총장 되시면 네. 제가 적극 네.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인천시와 협의하는 건 저는 아주 반드시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거기 그 제물포역이 굉장히 많이 낡았죠. 네. 그래서 거기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들을 인천광역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그걸 실현하지 못했고 올해 중에 그 국토교통부에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국고를 좀 따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가 우리 학교가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은 생각이시죠. 뭐 교수님이 하시면 제가 잘 도와줄 수는 없고 제가 해야 교수님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뭐 일이 교수님 하면 제가 어떻게 도와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더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되게 화기애애한 좋은 사고 토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종태 의원님께서 유경원 의원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학내에는 대학원 활성화 및 연구소 활성화를 통한 연구 기반 조성 또는 연구 중심 대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대학교의 대학원과 또 연구소가 활성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님을 하셨을 때 대학원의 활성화와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때 수준이 어느 정도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학원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대학원을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들거나 그 진로가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슨 우리가 MBA 같은 거 뭐 잘 돼가 그 진로가 뭐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자기 돈 싸들고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원을 활성화가 되려면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 진로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문과계통에는 제가 조금 잘 그걸 뭐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과계통에는 조금 지도 교수가 좀 공동으로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이런 산업체랑 연결해서 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진로가 명확히 어디 있다는 것을 조금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다음 또 문과계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나와서 이렇게 유학 같은 거 많이 가고 하니까 우리 무슨 학교에서 무슨 GR이다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토익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수업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조금 해드리고 그다음에 미리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 요거는 이제 문이과 다 합쳐서겠죠. 좀 외국 같은데 이렇게 가서 좀 경험도 학회를 가든가 아니면은 좀 연구 같은 거를 뭐 아니면 이렇게 파견을 해갖고 거기 좀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활성화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진로가 명확하고 좀 먹고 살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생명과학대는
사실 그때 뭐 없애느니 마느니 한 걸 제가 막 어쩌고저쩌고 제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교수님, 물론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연구라든가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생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생명대고요. 아마 그 제가 뭐 계산상 안 해봤지만 아마 생명대에 지금 올해 연구비가 아마 우리 학교에서 단과대학 규모는 작지만은 아마 연구비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있는데 우리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거를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1109의 청년 그 창업센터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랑 얘기가 된 겁니다. 거기 되면은 그게 그 사실은 우리 뭐 생명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쪽에 가게 되면은 그 우리 전 학과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에서 사람을 보면은 박사과정에 연구한 사람은 한두 명 뽑고요. 실제로 굉장히 의학에 밝고 인문학 이런 걸 갖춘 바깥에 나가서 이런 세일즈하고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는 훨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임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이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정말로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명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전체 학교의 이 대학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대기업이랑 연결해서 하면은 생명대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분명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를 몇 편이고 찾아갈 겁니다. 찾아갔어. 네. 네. 이게 타이머를 좀 늦게 돌려가지고 네 시간 됐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박인호 부님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는데 좀 신선하다. 일반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의 면을 이렇게 보는 그런 능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집단지성,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독창성,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또 그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바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부모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수 및 연구진들의 논문 및 과제 참여가 어려운 교수의 승진 재임용 실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꼭 그게 연구하는데 지장을 줬는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연구하는데 많이 시간이 더 할애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이게 좀 너무 앞서가는 공약이 아닌지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신선한 거는 아니죠. 저도 뭐 원래 한감인데 교수님들이 워낙에 지금 저보다가 여기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신선해 보이는 거지. 저 신선한 사람들은 저기 있고요. 사실 좀 50대 초반이나 이 중반들이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제가 좀 뭘 하려고 제가 좀 그래서 그런 좀 모범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교수님들보다는 조금 경험이 좀 살아는 나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한 건 맞고요. 또 다른 그렇지만 제 장점이 사실은 그 저랑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저랑 하면은 그분들이 저는 사실 일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단지 제가 그분들한테 책임을 맡기고 제가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끔 이 방어막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저랑 일하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승진 임용 재임용에 이제 그 한시적으로 그래서 저도 왜
아니 이 양반들 집에서 시간도 많고 좋은데 뭘 이걸 못 써? 써야지 이랬더니 젊은 교수들이 좀 안 통한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 지금 애들하고 집에 또 돌아와갖고 애들 돌봐갖고 정신도 없고 또 연구 그 실험을 하려니까 말이야 저기 몇 명씩 오라고 실험실 몇 명씩 제한시키니까 실험도 못하고 애 또 코로나 걸렸다 안 온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 좀 젊은 사람들 뜻을 살려갖고 이거 좀 줄이셔야 합니다. 아니 네 혼자 이야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여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 일단 공약에 한번 넣어보자. 그러니까 일단 너 봤는데 이거 한번 봐갖고 정말로 그게 뭐 아주 많이는 말고 너그만큼 조금 줄이든가 아니면 또 너무 또 여기 적다 그러면 좀 줄이든가 어쨌든 뭐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박윤 의원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 배치가 오늘 독특하게 답변을 받으신 분이 바로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네요. 박윤 의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임경원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제가 박은호 교수님 그 공약을 봤는데요. 거기 뭐 장기 차입금 1,500억 원 및 대학 발전기금 2,000억을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랑 협약이 끝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뭐 시가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가 거기에 말씀드린 내용은 뭐 새롭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해왔던 거 그리고 시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지금 발전기금도 그렇고 협약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이렇게 어기고 막 이렇게 된 것도 많잖아요. 저희가 전번에 이제 서울시장 등을 사실 보면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걸 따로 저희가 어떻게 뭐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에 협약을 새롭게 맺었으니까 거기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가는데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성동 총장이 모셨을 때 핵심 현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건드리질 않으셨어요. 사실 뭐 부지문제도 상당히 그때부터 좀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긴 세월을 그냥 보낸 거고 하여튼 교내 문제의 중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대화를 이제 총님하고 몇 번 드렸는데 교내 문제는 교수님들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어려운 점만 자꾸 나오니까 자기는 외부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다 검토해서 뭐가 우선순위냐 이런 걸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꼭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은 먼저 추진해서 지켜나가자 그런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나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저의 이제 결의를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아까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책임부총장제 두고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학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안정된 대학은 예산도 그렇고 대학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학생들 잘 가르쳐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게 하고요. 교수님들은 개인들의 자존심이 연구 좋은 거 한번 써보고 싶은 거 논문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대부분의 저는 예산이 거기다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 능력이 나오는 거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또 가서 있으면은 우리 졸업생들이 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화 내실화 이거에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문제는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대응을 해가야 된다. 이런 협약할 때 보면은 저희 교수님들이 원래 연구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에서 이렇게 아마 산학협력도 이렇게 쓴 거 보면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분들 많으니까 그런 쪽에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최대원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박인호 후보님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 전문가죠. 특별하게 영재 교육에 대해서는 뭐 전체가 다 인정을 하는데 또 영재원도 유치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께서 이제 그 INU 캠퍼스 마스터 플랜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해서 캠퍼스를 분산 체계로 한다. 그리고 전문화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에는 에코 캠퍼스를 하신다고 했고 또 부평 미군 부지 이전 부지에는 예술 문화 창업 단지 조성 이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이럴 경우 현재 우리 학교도 지금 이제 제물포 또 성도 미추홀 3개 캠퍼스인데 캠퍼스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좀 부작용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성공이 정말 될 수 있을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니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해가지고 이제 공약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의 아까 비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게 신성장 패러다임 구축, 그 교육 연구 산학의 변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거점 대학의 모델을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에 우리 교육부에서 5군데 전국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거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물론 내적으로 아까 내시로 하는 거는 우리가 잘 교육하고 연구 잘하고 이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큰 사업들, 큰 연구기관 이거 유치하는 거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요새는 대형화돼서 개인이 이렇게 태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에서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국책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최근엔 특히 정부 정책들이 지자체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사업, 대형 사업이 대형 사업화돼 있고 그런 일들은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많아서 아하 이거는 지역하고 우리 함께 해나가야지 우리 혼자서 못하는 특히 우리 부지가 많이 있지만 그거 개발하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총장이 되든 시장님하고 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정도가 돼야 그런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캠퍼스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있고 시에서도 이렇게 관심 갖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캠퍼스인데 송도 메인 캠퍼스가 있고 미추홀 캠퍼스가 있고 또 제물포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특화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시에서도 지금 뭐 에코 캠퍼스나 여러 가지 그런 또 바이오 쪽에 이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들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물포 캠퍼스도 있고 1109 이런 것들은 우리 혼자서 임의로 막 해서 될 수가 있지 않고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하고 같이 하고 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정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마스터 플랜은 그런 하에서 세워졌고 그래서 이런 일을 진행하는데 저희 혼자의 예산만으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기금 여러 개 받더라도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시하고 이건 단판을 져서 같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박정태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좋은 답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 공약에 보면은 교직원 급여를 현실화한다고 그렇게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현실화 목표 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학 재정이 보면은 인건비가 약 42.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교직원
그 인권 상승비가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학 재정에 몇 %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올릴 수 있을까? 또 현실적으로 목표가 얼마 정도인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재정 그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전체, 우리 예산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반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정부 예산은 사업비는 따오는 게 쉽지만 인건비나 운영비는 여간해서 그 사람들이 안 줍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안 주고요. 사업비로 원샷으로 주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따오는데 그렇게 뭐 그것도 쉽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건 좀 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건비는 전에도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지만은 사실 서울대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인건비 이렇게 보면은 처음 신임 교수님 오셔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분 결혼하신 분이고 아이들이 2명씩 있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의 인건비를 뭐 연 10%씩 매년 인상한다 이거는 뭐 쉽지는 않겠죠. 다만 예산 구조를 쭉 살펴보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성원이나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나 직원 이 구성원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미리 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미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잘 이렇게 좀 잘라낼 건 저는 과감하게 그런 건 잘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본부에서 이렇게 해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핵심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그거 가지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저는 치고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나름대로 크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건 뭐 어느 후보가 가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이 저는 크게 어떤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의 재정을 잘 보고 정부나 시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잘 해나가면 우리가 예산에서 아마 그런 교원들의 급여나 이런 것도 개선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상호 토론인데요. 응답자는 박종태 후보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박인호 후보님부터 차례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인호 후보님 준비되시면 네,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이렇게 답변 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온 거 잠깐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중에 총장님이 좀 독단적으로 하신 것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근데 그때 실제로 거기 계셔서 원래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뭘 해나가고 그리고 아마 구청장 되시고 나서 한 몇 달은 굉장히 고생하신 거로 알고 있고 몸무게도 한 5kg 넘게 빠지셨다고 그랬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좀 스탠스를 좀 달리 잡으셨나? 그런 제 느낌입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분도 사실 전에 돌아가신 김명수처럼 원칙대로 하고 잘못된 건 딱 지적을 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땐 몇 달 지나고부터는 그렇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조금은 의아했고요. 만약에 원래 그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했으면은 저는 그 교육비 징계나 이런 건도 일어나지 않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다른 거로 이제 다 조사해서 뭐 그건 없었죠. 당연히 긍정적인 거 친인척이가 아니죠. 저도 이제 총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중징계냐 이랬는데 절차적으로 위반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이 합리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규정에 따라서 절차는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많은 이제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부나 인천시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예산이나 각종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후보님은 개인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 총장으로 나셔서 혹시 총장이 되시면 우리의 연구 그 과제 수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워낙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부나 이 시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나 직접 나서서 국책 사업 유치하는 그런 활동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총장을 외부로 이제 활발 뛰면서 우리 대학을 알리고 또 예산이나 사업을 따와야 하는데 물론 총장 혼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인적 네트워크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나가실지 같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앞서서 이야기하신 교육부 징계권은 제가 부총장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절차는 직원이 괜찮다고 그랬고 총장이 제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부에서 큰 사업을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정통부의 넥스트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동안에 1년에 1억 5천씩 해가지고 5년 동안 집행한 경험도 있고요. 우리 학교는 이 사이에 외부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기재부, 인천시에서 오죠. 이분들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학교의 이사분들하고 어느 만큼 학교하고 소통하고 도움을 얻느냐 하는 것이 저는 외부 네트워크에 가장 중요하고 외부 총장을 이용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은경원 후보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교수님께는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공약지를 봤는데 공약이 진짜 많아요. 말도 어렵고 저 읽어가다가 이거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던데 이 다른 이 학생들이나 이해를 하려면 잘 힘들고 그 많은 공약을 그 사본 실을 하려면 아까 그 박인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책임 부총장 한 10명은 있어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인천 미국 대통령 선거로 공약이 좀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써갖고 어떻게 이걸 실천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사실은 그 공약을 뭐 대부분 후보들이 그렇지 않아요. 뭐 공약을 주위에 캠프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들곤 하는데 저는 그 공약의 대부분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공약은 거의 저는 현실성이 있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에 당장에 필요한 것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아마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공약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듯이 저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운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 거기에 주된 초안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또는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브랜드화를 해서 앞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한 될 걸 대비해서 이 브랜드 제고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계속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거기에 굉장한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아까도 언뜻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사립에서 시립, 시립에서 국립을 만들 때 우리 구성원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구성원들의 염원이었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 시민한테 굉장한 은혜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빛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천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보답할 거냐. 예를 들었어요. 지금 부산에 가면은 부산 시민들은 부산대학이 서울대학 다음 가는 학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산대학에 가면 해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지금 그런 우리 학교가 인천 지역사회나 시민으로부터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천대학에 가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성원들 중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정말 내 자식이 우리 학교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식을 우리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우리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토로 세우는 게 우리 구성원이 자랑스러워하고 지역사회 또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공약을 준비했고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그런 공약을 설명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원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종태 후보님 그 부총장이 하시면서 또 제도를 바꾸려고 많은 노력도 하셨고요. 또 이제 이렇게 다가가는데 굉장히 좀 온화한 성격이다 이래서 많은 직원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총장을 좀 지내셨으니까 지난 연말에 한 1,000억 원 규모 되는 그 바이오 인력 양성 센터 그것들이 이제 연세대가 수주한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학교도 그 당시에 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관 시설이나 의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연세대학교로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립권 대학으로 이렇게 도약하거나 진정한 바이오 중점 대학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의대에 관련된 게 좀 필요한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이제 의대에 대한 설립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후보께서는 이런 의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또 하나는 카이스트 같은 것도 이공대로 발전하려고 했다가 할 수 없이 의학에 대한 그 많은 학과라든지 연구 이런 수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이렇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부총장일 때 이 나이버트를 유치하는 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도 총장님하고 관계분들이 한두 번 가서 협의도 하고 협약도 맺었죠. 한국에는 인천대하고 나이버트를 만든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연대로 가게 됐는데 아마 그런 배경에는 우리 학교에 의대가 없고 약대가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이오 부분을 이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물론 뭐 솔직히 학교의 네임밸류에 대한 고민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버트가 연세대학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 공약을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의과대학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번에 총장님이 하시면서 제가 부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몇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적십자 병원하고 또 지금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있는 교수들이 인천대하고 의대를 만들면은 우리 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거기도 협의도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만나가지고 이 국방부의 군 의료한 공중보건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군병원에 있는 분들, 또 공중보건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공공의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수도 없는 계획을 하고 만들었어요. 지금 아마 이제 공공의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먼저 던져놔놓고 제가 못하면은 굉장히 제가
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면은 당연히 고민을 하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 일산에 있는 암센터, 그 다음에 국방부나 또 공중보건이, 군의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재정하고 이 인허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대가 되면은 좋은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가는 그런 공공의대 쪽으로 추진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분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추첨한 차례대로 박종태 후보님, 최계훈 후보님, 박인호 후보님, 임경원 후보님 순서입니다. 우선 박종태 후보님, 1분 동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포용의 리더십으로 하나 되는 인천대학,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의 리더십으로 맹실상부한 거점국립대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교양학단의 지휘자 같은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교육이나 연구, 대외 활동 면에서 저보다 잘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역량을 한데로 모아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의 기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자주 만나고 소외되는 구성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총장이 아닌 구성원 모두를 지원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구성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국민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거점국립대학을 만들어 가십시다. 투게더. 감사합니다. 네, 최계훈 후보님. 먼저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우리 교수에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대는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과 밤을 함께 세우면서 동고동락했던 학교입니다. 또한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었던 여러 동료 교수님들과 끝없는 토론과 고민을 같이 나누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실 교수님들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학교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여러 문제를 과감히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제 한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제가 구성원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인천대 구성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이 가감없이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박인호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오늘 토론회 자리를 통해 저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회가 전체 교수님들을 대변하는 기구인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저의 학교 사랑하는 마음과 발전을 이끌어갈 역량이 모든 교수님들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토론을 통해 이미 느끼셨겠지만 저는 교수와 모든 교수님들이 인천대학교 발전의 중심에 서 있으며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다면 교수님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교육과 연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수님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열린 대학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기호 3번 박인호,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경환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대학교는 정말 가장 좋은 조건의 대학입니다. 안정적으로 국가 보조금도 있고 글로벌 기업도 옆에 있고 전국 한기찬 구성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지금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회가 이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자신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신감과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10년, 20년 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참 경험과 차질이 뛰어난 이 교수님들 모시고 이런 토론을 해서 영광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분들밖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찾아보면 우리 젊은 사람 많이 일할 사람 있습니다. 옆에서 우리 세 분 우리 잘 도와주시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 확실하게 열심히 해갖고 우리 학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 테니까 잘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네 분 모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구수의 주관 현장 예비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가 학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에 큰 구성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